여러분, 매년 봄마다 정원에 꽃이 만발하는 것을 보며 올해는 수확이 엄청날 것이라고 기대하셨다가 몇 주 뒤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버린 꽃잎들을 보며 절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실망감을 엄청난 수확의 기쁨으로 바꿔드릴 놀라운 비밀을 하나 폭로하려고 합니다. 식물의 꽃이 피었을 때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옛날 방식의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조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수확량을 반토막 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화기, 즉 꽃이 활짝 피어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정원에 무조건 뿌려야만 하는 기적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꽃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수많은 열매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들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허무하게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식물의 세계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인간으로 치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식물은 자신의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화려한 꽃을 피워내지만 막상 그 꽃이 수정되어 열매로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꽃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리적 낙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현대의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의 온도가 널뛰기를 하고 수정에 필수적인 꿀벌이나 나비 같은 매개곤충들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자연적인 수정 확률 자체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즉, 식물 혼자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모든 꽃을 열매로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개입하여 식물에게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고 수정을 도와주는 특별한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개화기에 대한 환상입니다. 정원에 꽃이 만발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화려한 모습에 취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꽃이 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많은 과일이나 채소의 수확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화기라는 것은 식물에게 있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가장 혹독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식물은 자신의 모든 생존 에너지를 끌어모아 꽃을 피우고 번식을 준비하지만 정작 그 꽃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할 뒷심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텃밭의 토마토나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봄철에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하얗게 또는 노랗게 꽃을 피웠던 식물이 불과 몇 주 뒤에 바닥에 수북하게 떨어진 꽃잎과 시들어버린 꽃자루만 남긴 채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식물이 스스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전체의 생존을 위해 꽃을 무자비하게 떨어뜨려 버리는 자연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식물이 겪는 극심한 영양 결핍과 스트레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외부에서 보충해 줌으로써 이 비극적인 꽃 떨어짐 현상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꽃이 피었을 때는 식물을 건드리지 말라는 속설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과거의 화학 농약이나 독한 비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시절의 잔재입니다. 꽃잎과 암술, 수술은 식물의 조직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독한 화학 성분이 닿으면 꽃이 타버리거나 기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방법은 그런 독한 화학 물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식물이 이 시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필수 생명수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식물 내부에서는 세포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특정한 미량 원소가 단 1%라도 부족해지면 세포 분열이 멈추고 꽃은 열매를 맺을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필요한 영양을 직접 잎과 꽃에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식물이 꽃을 열매로 단단히 붙잡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구조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수확량을 폭발시켜줄 핵심 비밀병기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하얀가루, 붕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소, 인산, 칼륨 같은 다량 원소에만 집착하지만 개화기와 착과기의 식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스터키는 바로 붕소라는 미량 원소입니다. 붕소는 식물 체내에서 칼슘의 이동을 돕고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꽃가루관의 발화와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앉았을 때 그 꽃가루가 시방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튼튼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이 바로 붕소의 임무입니다. 만약 붕소가 부족하면 고속도로가 끊겨버려서 수정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꽃은 스스로 말라 떨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토양의 상당수는 붕소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밑거름을 잘 주었더라도 뿌리를 통해 붕소를 흡수하여 나무 꼭대기에 꽃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붕산을 물에 녹여 잎과 꽃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시비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식물에게 혈관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여 떨어지려던 꽃도 가지에 꽉 달라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붕산을 사용할 때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붕산은 찬물에는 죽어도 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초보 정원사분들이 찬물에 붕산가루를 대충 섞어서 뿌리고는 효과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녹지 않은 붕산 결정은 식물의 잎이나 꽃잎에 달라붙어 오히려 약해를 입히고 조직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붕산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붕산을 소량 넣은 뒤 가루가 형체도 없이 완전히 투명하게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어야 합니다. 비율도 생명입니다. 보통 물 1리터당 붕산 1g에서 2g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욕심을 내서 너무 진하게 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꽃이 타버리는 역효과가 납니다. 정확히 녹인 붕산 용액은 식물에게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개화 촉진제이자 낙과 방지제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 완전히 용해시켜 식물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 작은 정성이 나중에 수십 배의 수확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붕산으로 식물 내부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외부의 조력자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바로 수정의 1등 공신인 꿀벌과 나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환경에서는 자연적으로 날아오는 곤충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도심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안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바람만으로는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로 정확히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리하게 매개곤충들을 우리의 정원으로 초청하는 파티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꿀이나 설탕입니다. 붕산을 녹인 물에 천연 꿀이나 백설탕을 약간 섞어주면 그 달콤한 향기가 반경 수 킬로미터 밖의 벌들까지 자극하여 정원으로 날아오게 만듭니다. 벌들은 이 달콤한 액체를 찾아 꽃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온몸에 꽃가루를 묻혀 완벽한 수정을 이루어냅니다. 사람이 일일이 붓을 들고 인공 수정을 해주는 수고를 덜어주는 최고의 자연 노동력을 아주 저렴한 달콤함으로 고용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꿀이나 설탕을 섞는다고 하면 개미가 꼬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단맛은 개미도 좋아하죠. 하지만 이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액 수준의 끈적끈적한 시럽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0리터의 물에 단 몇 숟가락의 꿀이나 설탕이 들어가는 아주 묽은 용액입니다. 이 정도의 농도는 후각이 발달한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공중에서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떼를 나무 위로 불러 모을 만큼 진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앞서 섞어둔 붕산 성분은 곤충들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방충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붕산은 개미를 퇴치하는 약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라서 매우 묽게 희석된 붕산과 단물의 결합은
꽃가루를 옮기는 유익한 비행곤충은 유인하면서도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해충이나 개미의 접근은 은연중에 차단하는 아주 절묘하고 과학적인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설탕물이 아닌 완벽히 계산된 개화기 전용 스프레이의 비밀입니다. 이제 가장 완벽한 비율의 황금 레시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리터의 물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500ml 정도에 붕산 10g을 넣고 완벽하게 녹여줍니다. 여기에 꿀이나 설탕을 2숟가락에서 3숟가락 정도 넣고 다시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이 용액을 나머지 9.5리터의 물과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은 붕소의 영양 공급과 곤충 유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받아두어 염소 성분을 날려보낸 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연약한 꽃잎에 염소 성분이 닿는 것은 결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빗물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가장 잘 맞고 식물도 거부감 없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용액을 분무기에 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용액을 만들었더라도 살포하는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용액을 뿌리기 가장 완벽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해가 뜨기 직전에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의 늦은 오후입니다.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할 때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은 식물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방울이 잎이나 꽃잎에 맺힌 상태로 강한 햇빛을 받으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하여 식물 조직을 까맣게 태워버리는 렌즈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꽃잎은 잎사귀보다 훨씬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화상에 더욱 취약합니다. 또한 한낮에는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해버려 식물이 붕산을 제대로 흡수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는 기공이 열려 있고 수분 증발이 적어 식물이 영양분을 천천히 그리고 깊숙하게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부지런한 농부는 해가 뜨기 전 정원에 나가 식물에게 아침 이슬과 같은 영양을 선물해야 합니다. 온도에 대한 이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화기는 계절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도 온도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식물의 꽃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섭씨 15도 아래로 떨어지거나 30도를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아 꽃가루의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용액을 뿌릴 때도 외부 온도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선하고 바람이 적게 부는 날이 살포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특히 봄철에 찾아오는 꽃샘추위 직전에 이 용액을 살포해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붕소 성분이 식물 세포 내의 당 농도를 높여주어 부동액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냉해로부터 연약한 꽃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넘어 식물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온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초보와 고수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봄철 변덕스러운 날씨의 또 다른 복병은 바로 비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뿌려야 할지, 비가 온 후에 뿌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잎이 뽀송뽀송하게 말랐을 때입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뿌리면 기껏 뿌려놓은 아까운 영양분이 빗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대기 습도가 매우 높고 햇빛이 없어 식물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비가 흠뻑 내리고 난 다음 날은 상황이 다릅니다. 토양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식물의 뿌리가 활력을 되찾고 대기가 깨끗해져 기공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 우리가 만든 특제 용액을 뿌려주면 식물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엄청난 속도로 영양분을 잎과 꽃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자연의 비로 목을 축인 식물에게 완벽한 영양 간식을 제공하는 셈이니 그 효과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포하는 도구와 방법도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압축 분무기를 사용할 때는 노즐을 최대한 조여서 입자가 가장 고운 안개 분사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방울이 너무 굵으면 잎이나 꽃에서 튕겨나가거나 주르륵 흘러내려 버려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미세한 안개처럼 뿌려주어야 꽃의 암술과 수술, 그리고 잎의 뒷면까지 용액이 얇고 고르게 코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은 잎의 앞면보다 뒷면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공이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만 대충 뿌리 줄이지 말고 분무기 노즐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잎의 뒷면과 꽃의 안쪽까지 용액이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포해야 합니다. 샤워를 하듯 흠뻑 적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 안개가 사뿐히 내려앉은 것처럼 얇은 막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최종 수확량을 30% 이상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위력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농부님은 30년 동안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 유독 봄철 가뭄과 냉해가 겹쳐 사과꽃이 피자마자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주변 과수원들은 그의 농사를 포기하다시피 했죠. 하지만 이 농부님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붕산과 꿀물을 혼합한 안개분사 비법을 해질 무렵마다 4일 간격으로 3번 살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변 과수원들이 평년의 절반도 수확하지 못할 때 이 농부님의 사과나무에는 거짓말처럼 꽃이 단단하게 매달려 있었고 가을에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탐스러운 사과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마법의 약을 쳤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비싼 호르몬제나 영양제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식물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가장 기초적인 미량 원소와 수정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렇게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극비 노하우를 얹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식물이 이미 냉해나 가뭄으로 인해 잎이 누렇게 뜨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라면 앞서 만든 용액에 천연 아미노산을 아주 약간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해초 추출물이나 혹은 집에서 마시다 남은 우유를 아주 소량 희석해서 섞어주면 훌륭한 아미노산 공급원이 됩니다. 아미노산은 사람으로 치면 피로회복제 역할을 합니다. 극도로 지쳐있는 식물에게 붕산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꿀물로 곤충을 부르는 것에 더해 아미노산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까지 높여주는 것입니다. 단 우유를 사용할 때는 부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아주 연하게 타야 하며 살포 후 하루 이틀 뒤에 맑은 물로 잎을 살짝 씻어내듯 뿌려주는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영양과 환경을 통제해주면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놓인 식물이라도 반드시 보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살포 비법은 어떤 식물들에게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일까요? 열매를 수확하는 거의 모든 작물에 적용되지만 특히 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과 같은 열매 채소류와 사과, 배, 복숭아, 체리 같은 과수류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토마토나 고추 같은 경우 첫 번째 방인 일화방의 꽃이 떨어지면 그 위로 열리는 모든 열매의 생육이 지연되고 수확량이 급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이 용액을 옆면 시비해주면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는 효과를 가져와 줄기 위쪽으로 수십 개의 꽃들이 연속적으로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경우에는 꽃이 피기 직전인 꽃봉오리 상태일 때 한 번, 꽃이 활짝 만개했을 때 한 번,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고 좁쌀만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살포해주면 그 해 농사는 이미 대풍년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상 작물의 특성을 알고 시기를 맞추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하지만 개화기에 절대, never, 무조건 피해야 할 치명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진딧물이나 벌레가 보인다고 해서 독한 화학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리는 행위는 식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독한 농약을 살포하면 꽃가루가 즉시 불임 상태가 되어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려 했던 꿀벌과 같은 매개곤충들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벌이 오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 개화기에 병해충이 발생했다면
물리적으로 잡아내거나 독성이 없는 아주 순한 천연 기피제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수확량을 늘리고 싶다면 꽃이 피어 있는 그 짧은 2, 3주 동안만큼은 살충제통을 멀리 치워두시는 것이 자연과 식물, 그리고 여러분의 수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용액을 살포하고 난 뒤 과연 이 방법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식물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시각적 신호를 보냅니다. 살포 후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지나면 꼿꼿하게 서 있던 꽃자루가 아주 살짝 아래를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잎이 바짝 마르면서 떨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꽃이 통째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받침과 암술의 밑부분은 가지에 단단하게 붙어 있고 꽃잎만 훌훌 벗겨지듯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술의 밑부분, 즉 씨방이 눈에 띄게 통통해지며 초록색의 작은 구슬처럼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착과, 즉 수정이 성공하여 아기 열매가 탄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작고 귀여운 초록색 구슬을 발견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식물이 폭풍 성장을 시작하므로 물과 기본 비료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완벽한 용액을 뿌렸는데도 여전히 꽃이 심하게 떨어진다면 무엇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그럴 때는 시선을 위가 아니라 아래, 즉 흙으로 돌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2% 공급해도 흙이 바짝 말라 뿌리가 수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극심한 가뭄 상태라면 식물은 결국 꽃을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흙이 진흙처럼 질척거리고 뿌리가 썩어가는 과습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면 시비하는 붕산과 꿀물 용액은 식물의 잠재력을 퍼뜨려주는 부스터이지 썩어가는 뿌리를 살려내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살포 전후로 화분이나 텃밭의 겉흙을 만져보아 흙이 적당한 습기를 머금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뿌리에서 물을 올려주는 기본적인 펌프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2% 들어가는 영양분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폭발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특별한 혼합 용액은 단순히 꽃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 놀라운 부가적인 이점들을 가져다 줍니다. 붕소 성분은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팩틴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식물의 줄기와 잎, 그리고 새로 맺힌 열매의 껍질이 강철처럼 단단하고 두꺼워진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촘촘하고 단단해지면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들이 쉽게 즙을 빨아먹지 못하게 되고 곰팡이나 세균이 침투하는 것도 훌륭하게 막아냅니다. 즉, 천연병해충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수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세포 분열이 왕성해진 열매는 속이 꽉 차고 기형과가 발생할 확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나중에 수확해보면 크기만 큰 물렁물렁한 열매가 아니라 과육이 조밀하고 단맛이 응축된 상품성 최고 등급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품질까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급 착과 촉진제나 개화기 전용 영양제들은 한 병에 수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넓은 텃밭이나 정원에 수시로 뿌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붕산과 꿀 혹은 설탕의 조합은 어떨까요? 약국에서 파는 붕산 한 봉지는 1,000원 남짓이면 구매할 수 있고 설탕 역시 주방에 항상 있는 재료입니다. 단돈 1,000원으로 수십, 수백 리터의 최고급 기적의 스프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식물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극대화된 결과를 끌어내는 진정한 스마트 농법입니다. 값비싼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식물의 생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야말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훈장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는 식물에게 그저 물만 주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정원사에서 벗어나 식물의 가장 절박한 신호를 읽고 적극적으로 수확량을 통제하는 마스터로 거듭나는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시기에
식물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에너지 고갈의 진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붕산과 꿀물의 환상적인 조합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꽃 떨어짐의 비극을 끝낼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1,000원짜리 하얀 가루가 수십만 원어치의 열매로 변하는 이 짜릿한 마법을 여러분의 정원과 텃밭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따뜻한 물에 붕산을 녹이고 분무기를 챙겨 정원으로 나가세요. 식물들은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에 튼실하고 붉은 열매로 엄청난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농사와 정원 가꾸기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농초보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키우는 식물 중에 유독 꽃이 잘 떨어져서 애를 먹이는 녀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